퇴근 시간이 임박했다. 오늘은 과연 칼퇴근할 수 있을까? 아 맞다! 2분기 실적 보고서 내일까지 내는 거 알지? 왜 대답이 없어? 네, 알겠습니다. 주말엔 상무님 주최 북한산 등반대회 있는 거 알지들? 내려와서는 막걸리 한 잔. 막걸리 집 예약하기. 다음 주는 전무님 모시고 축구하러 가야지. 축구장 예약하기. 어느덧 입사한 지 만 1년. 처리해온 업무만큼 나는 성장해 온 걸까? 나 사표 쓴다! 내가 사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 지금부터 시작한다. 한 남자가 출근길에 나섭니다. 반복되는 일상처럼 보이지만 오늘 남자의 출근길은 좀 특별합니다. 그는 내내 엘리트로 손꼽혀왔습니다. 제가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나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7,800 정도 받았는데 세전.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의 3년차 대리. 게다가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는 우수 사원인데요. 제가 첫 특진 사례여가지고 사원에서 대리 특진은 본사에서는 거의 뭐 처음이었다는데 운이 좋았다라고밖에. 그런데 그가 큰일을 냈습니다. 바로 오늘 연봉 7,800만 원의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나오는 참인데요. 대체 그는 왜 사표를 낸 걸까요? 내가 조직에서 발전이 없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쓰이겠다라는 모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그냥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있다. 그는 훗날 오늘의 결정을 후회하진 않을까요? 신입사원 최고 수준의 연봉을 주는 회사를 때려치고 아이스크림 가게 알바생이 된 청년도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횟수를 채운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첫 번째 회사가 6개월이었고요. 두 번째 회사가 7개월이었어요. 회사로 치면 또 다섯 번째 회사. 네. 그래서 많이 욕 들어먹고 2년 좀 안 되게 옮기는 꼴이라. 나는 구글러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배부른 소리들이죠? 그냥 일을 할 수 있다면은 그냥 제 일상을 포기하고 이직 같은 걸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제 정년 되는 데까지는. 사표. 그게 뭔가요? 회사란 자고로 평생 직장이 최고. 회사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어땠어요? 딱 처음 이렇게 붙었을 때는? 소리를 어떻게 들었어요? 와우! 막 이렇게 질렀죠 그때. 그런데 입사 전엔 그리도 뜨거웠던 회사 사랑. 오래지 않아 짝사랑의 연정이 끝난 듯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했다는데요. 평균 13개월 노력한 끝에 취업한 회사를 18개월만 다니고 그만두는 젊은이들. 신입사원 100명 중 27명이 입사한 지 1년도 안 돼서 사표를 냅니다. 회사라는 울타리 밖으로 뛰어나온 요즘 젊은이 27명의 속 깊은 얘기. 너무 어색하다 지금. 사표도 습관인가요? 그는 왜 자꾸 사표를 낸 걸까요? 이게 내가 이게 답나?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돈을 많이 주니까는 참고 산다라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죠. 네, 저희가 정규 출근 시간은 8시까지인데 이제 위에 꼰대들가 약간 이렇게 이상한 거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 7시까지 출근하라고 해요. 저희들은 나오면 뭐 담배 피고 아침 먹고 노가리 까다가 8시부터 업무 시작. 그러니까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지하게 같이 토론을 하는 시간은 얼마 안 돼요. 30분? 왜냐면 방해를 정해줄 거예요. 내 위에 사람이 원하는 회사니까 지켜야 한다는 예의는 121가지. 안녕하십니까. 전략팀 신입사원이구만. 상무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먹었네. 혁수 씨, 네. 잘하셨는데 몇 가지 잘못된 게 있네요. 우선은 상급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셨을 때는요, 상급자에게 어디 가시는지 행선지를 여쭤보시고. 몇 층 가십니까? 7점? 네. 그 행선지층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혁수
씨. 네, 예. 상급자하고 대화하실 때는 닫힌 질문을 하시는 것보다 열린 질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가 열리고 닫혔다는 얘기?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시는 것보다 상무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먹었네. 식사 어떤 걸로 하셨습니까? 혹은 어디서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열린 질문이 됩니다. 학교에서도 지금은 선후배 문화가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상사를 대하는 방법,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과거에는 채용 시즌에만 이런 교육, 뭐 신입사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뭐 직장 매너 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 오더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상시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한 유명 대기업의 점심시간. 웬일인지 직원들은 출입 시스템을 통과하지 않고 그 뒤에 몰려서 있습니다. 직원들은 12시 정각이 되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점심시간인 12시보다 1분이라도 더 빨리 출입 시스템을 통과하는 직원을 회사가 검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12시 정각이 되는 순간 직원들은 물밀듯 빠져나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아니 핑계는 좋죠. 뭐 근무기간 확립이 1번이거든요. 내가 네 목줄 쥐고 있으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회사를 취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디까지 팔아 넘겨야 되는 것인가.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은 아들이 월급쟁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그날을 아버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의 취직 소식. 이름도 알려진 탄탄한 중견기업이었습니다. 사상 최대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는 시대에 거뜬히 취직을, 그것도 정규직으로 취직한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뭐라고요? 퇴사를 축하해요? 그 자랑스럽던 아들이 입사 1년 만에 사표를 낸 겁니다. 그리고는 동료들을 초대해 신명나게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진호 씨는 동료들보다 더 힘겨운 노력을 쏟은 끝에 첫 직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정직원이 될 수 있도록 거기서도 업무 성과도 낼 수 있도록 저 도움 많이 하고. 계약직을 3번 연장한 끝에 마침내 얻어낸 정직원 자리였던 겁니다. 최고 좋은 데 갔던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특히 어머니가 많이 좋아하셨어요. 어떻게 들어간 회사인데 아들이 철부지 같기만 합니다. 세상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거야. 어디 나가면은 네 그 연봉 받을 것 같아. 어디가 있어? 아휴, 참 한심하더라고. 한심하셨어요? 그렇죠, 한심하죠. 그때가 되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막 잠도 못 잘 정도였어요. 깜짝깜짝 놀라고 갑자기. 그래서 뭔가 이상해서 이제 신경외과를 갔었는데 이제 공황장애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올인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이제 회사만 너무 바라보고 내가 인생을 살다가는 내가 좌천될 수도 있겠구나. 아버지는 아들의 사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업무에 꽂히자 각종 센스를 시험받는 자리, 회식. 자리 배치에서부터 요령이 필요한 법. 부장님 여기. 회식의 정석. 상사는 안쪽에 높은 순서대로 먼저 안내한다. 부장님, 저 술은 어떤 걸로 준비할까요? 애인의 취향보다 더 잘 알아야 하는 상사의 술 취향. 이슬. 예. 술병의 상표는 가리고 공손한 각도는 기본. 한잔하지. 낮춰야 할 것은 자존심만이 아니다. 쉴 틈 없는 경계 근무와 전방 주시. 말하기 전에 알아서 빈 물잔과 반찬 채워놓기. 이모님 찬 좀 더 주세요. 네. 참외를 먹으니까 참 외롭네. 상사의 유머엔 물개 박수로 응대하기. 웃지 않을 자유란 없다.
술자리 끝나고 나서 왜 이렇게 반응이 없냐. 더 웃어야지. 너가 먼저 말도 꺼내서 화두를 던져야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땐 좀 저도 충격이었어요. 그냥 별로 안 웃겨서 안 웃은 건데 팀장님 말씀하시면 웃어야지. 회사 생활이 다 그런 거 아니냐? 남의 돈 받기가 그리 쉬운 줄 아냐? 대출 있다 참아보자. 무수한 주문을 걸며 우린 오늘 또 사표를 품에 안고 출근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그리고 최장 노동 시간을 갱신하려는 듯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야근은 계속됩니다. 저는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제 삶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몇 시간이죠? 12시, 15시간, 16시간? 진급 심사를 할 때 출근 명부를 가져오라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주말에 나오는지 아니면 뭐 평일에 언제쯤 뭐 퇴근을 하는지. 애기들 뭐 소풍이라든지 혹은 아프다든지 막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휴가를 하루 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도리어 야 네가 애 키우냐 마누라가 키우지 뭐 그런 부분은 반반 떨어지죠. 그 딸내미는 진짜로 취직하자마자 그냥 임신하고 애 낳고 회사 퇴사해야 돼요. 애 보러. 자, 퇴근이 다가왔으니 즐겁게 회의 시작합시다. 야호! 야근 당첨! 경영자의 마인드로 열심히 일할 테니 경영자의 월급을 주세요.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 수당이나 주세요. 이제 힘들기도 힘들어. 지치는 것도 지쳤어. 네. 회사 못 다니겠다는 젊은 직원들의 아우성. 그러나 한쪽 얘기만 듣지 마라. 그들에 대해 할 말이 많다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현직 인사팀 부장, 과장님들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요즘 신입사원들의 조기 퇴사, 이거 심각한 문제라는데요. 기업으로 봤어도 신입사원이 자꾸 들러나는 그런다는 건 해서 큰 손실이고 하니까 또 사람 뽑는 거 관리하는 거 가르치는 거 다 비용 아닙니까? 신입사원을 1년간 육성하는데 얼마가 드냐 했더니 평균 우리나라 국내 평균이 한 2억 정도를 보더라고요. 네. 스펙 좋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랍니다. 재밌는 경우들 많죠.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는데 수출입 쪽으로 들어오고 너는 도대체 왜 왔니? 참 그게 낭비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도 쓸데기 없는 스펙들이거든요. 불필요한 스펙만 높고 자존심만 강할 뿐 실제 업무 능력은 못 미치는 신입이 많다는 겁니다. 또 사회생활의 기본 예의조차 모르는 젊은이들도 너무 많다는데요. 사실은 조직 내에서 휴가를 간다는 건 내가 빠지면 누군가가 내 자리를 대신 메꿔야 되기 때문에 내 사수나 선배나 아니면 팀장님들한테 사실 허락을 구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카톡으로 뚝 보내요. 저 며칠 날 휴가 쓸 겁니다. 그러니까 협의나 의논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통보를 하죠, 요즘 친구들은. 네. 그렇게 와서 일은 배우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적성이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 사람한테 혼나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계속 쳇바퀴 굴러서 가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적성에 맞지도 않아. 이쯤에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부장님, 과장님은 사표 쓰고 싶었던 적 없었나요? 똑바로 합시다. 네. 그는 한때 시인을 꿈꿨다고 한다. 과장님의 맨 위 서랍에 소중하게 간직해왔다는 사직서. 하지만 그 사직서는 오늘도 아주 잠깐 세상에 나왔다가 다시 오래 어둠 속에 갇힌다. 지금껏 그려왔던 것처럼.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 사표를 낸 아들 때문에 고민이 많은 아버지. 아버지는 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뭘 찾아서 다닌다고? 네? 꿈을 찾아서 가? 찾아야지 항상. 근데 회사 가서 느낀 거는 그걸 한 대리 정도 때쯤 생각했는데 나올 때쯤 생각한 거는 대리 될 때쯤이면 결혼했을 거고 결혼하면 내가 절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더 월급도 많아지고 안정적일 텐데 그리고 그때는 대출이 있을 텐데 빨리 나와서 빨리 해보고 아차 싶으면 빨리 돌아가던가
어른이 다른 거 아니야. 자기가 하는 행동에서 자기 책임을 질 줄 아는 어른이야. 네. 기왕 하는 거 즐겨. 네. 회사를 박차고 나온 진호 씨가 가슴속에 품었던 꿈이 현실이 되고 있는 현장. 미대를 나온 감각과 평소 관심사를 살려 스냅 사진 작가의 길을 택했는데요. 죽기 직전에 좀 미련이 세상에 안 남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삶의 모토인데 그래서 좀 더 이런 선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만 회사 다니기가 힘들었나? 궁금하고 불안한 마음에 진호 씨가 찾은 곳이 있습니다. 최근 직장인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퇴사학교인데요. 퇴사학교를 만든 장수환 씨는 대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 1위 삼성전자 조기 퇴사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정해진 학교와 정해진 회사를 이제 쫓아왔는데 그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돌아봤을 때 바꿔 말하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그때부터 내가 정말 원하는 걸 알고 정말 준비해야 될 걸 준비할 수 있었으면 훨씬 더 낭비하는 시간보다는 그 시간들을 더 나의 것으로 쓸 수 있었을 텐데 더 이상은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저도 그런 화려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가장 1차원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남들이 가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마땅히 할 게 없으니까 라는 의미로 취업을 했었죠. 이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자꾸 묻게 되는 그 질문의 답을 찾는 노력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었답니다. 감사합니다. 일 끝나고 10시, 11시 오면 정말 자야 되잖아요, 사실.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일주일 중에서 주말만 바라보는 인생이죠. 책이라도 한 장 읽고 싶고 영화라도 하나 보고 싶은데 너무 피곤하니까 금전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저녁 때까지 이제 제 삶을 일에 투자하고 그게 저는 스트레스더라고요. 정수 씨는 평소 좋아했던 아이스크림 관련 사업을 하고 싶어서 현장 밑바닥에서부터 경험을 쌓는 중입니다. 저한테 어떤 회사에 있을 때 어떤 안정감이라든가 금전적인 요소는 지금 제 나이에서 그런 큰 돈이 딱히 필요하지도 않고 제가 해야 되는 일을 정확히 찾는 게 더 저 급선무거든요. 대기업 대리 승훈 씨는 오키나와로 떠납니다. 좀 완전 다른 일이긴 하지만 이제 스쿠버 다이빙 강사 생활을 하면서 한국 고객들을 이제 유치하는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회사에 입사한 후 갖게 된 취미인 스쿠버 다이빙을 아예 직업으로 선택한 겁니다. 승훈 씨는 일본에서 잠수 업무를 할 수 있는 일본 국가 면허를 미리 취득해놓고 오키나와에 도착하자마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만만치 않아 보이는 새로운 삶. 승훈 씨는 정말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까요? 후회는 안 하세요? 네,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정말 와보니까 스케치북 백지를 받은 거죠. 진짜 아무런 밑그림조차 없어서 그런 점들이 기대가 많이 되죠. 젊은이들은 사표라는 선택이 먼 곳에 있을 것만 같은 파랑새를 찾는 행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힘든 점들이 많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미래에 꿈꾸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그 힘듦이 저에게 너무 즐겁고 재미있고 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그들은 주입식 인생을 떠나 진짜 사회인이 되어갑니다. 얘네는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창의적인 아이들 뽑으면 뭐해? 일 못하는 아이, 막상 그게 진짜야? 좀 팀장급 되시는 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 인생의 가치를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는 고민이 워낙 요즘엔 크니까 그런 고민이 뭐 이직, 뭐 퇴사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고민 안에서 나오는 거기도 하니까 그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고민 없이 산다거나 무턱대고 막 그렇게 살진 않거든요. 다만 고민의 이유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떠나지 못한 더 많은 우리는 일과 삶의 평균대 위에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한 18시간 일했나 오늘 저희.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처가수당 주는 게 아니니까. 아직 되게 많은 분들이 남아 계셔서 네, 좀 일찍 퇴근하는 편이래요. 부끄럽네요. 왜 일하고 있어 지금? 아니 감독님 왜 이러고 계십니까? 왜 일하고 있어 지금? 일찍 들어가세요. 퇴근하세요.
하지만 견딜